나오셨나요? 나 이거 담아놨는데. 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진 않으신가 보네요. 늦은 시간이라 그렇게 졸리시구나. 오늘 까사발렌티나 관객과에 대한 사회를 맡은 신여성의 샬롯 안도호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샬롯으로서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안도호로서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샬롯. 계속 연기를 해야 되네요. 자, 총 3일 동안 진행되는 우리 관객과에 대한은요, 사전에 관객분들이 SNS로 질문해 주신 내용과 선정해서 무대에서 직접 대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얘기 듣고 있는 거 맞죠, 다들? 저는 집중력 흐트러지는 게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샬롯은. 그래서 이제 간단히 우리 연출님부터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까사발렌티나 연출을 맡은 성종환입니다. 네, 발렌티나 최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리타 역의 한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나단 역의 유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리아의 문성혜입니다. 에이미 장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아노 역의 오혜희 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시 역의 정재훈입니다. 박수를 구걸하네요. 우리 테리 역할에 저 정상훈 배우님은 집이 동인천이 아시나요? 동인천? 네. 굉장히 먼 곳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일요일 날 낙동 끝나고 아마 할 거니까요. 뭐 테리 언니 개인적으로 보고 싶으면 일요일 날도 다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이제 들어갈게요. 전 배우에게 있는 질문인데, 지금 내가 맡은 배역 말고 이 배역이 탐난다 하는 배역은 대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이 배역 말고는 없다는 거죠, 배 씨는. 네. 확고하네요, 꼴뱅이 씨. 네. 자, 다른 분들은 지금 본인 배역이 굉장히 다들 마음에 드시는 거. 리타는 엘리아노. 저 베이스요, 베이스. 배 씨요. 네. 살을 저만큼 찌워야 되는데 괜찮으실까요? 살이 아닌가요? 근육인가요? 네. 지금 잠깐 벗고 나올 수 있나요? 관객분들께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꼴보기 싫어서. 네, 최대현 배우님 혹시? 이거 하고 싶어요. 샬롯이요. 그렇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내가 생각했던 여성스러운 행동과 공연을 하면서 여성스러움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굉장히 질문 자체가 어렵네요. 네. 한국분 있으신 건가? 네. 네. 저기 우리 제일 나이가 많으신 우리 에이미께서 네, 집중해 주세요. 자, 내가 생각했던 여성스러운 행동과 공연을 하면서 여성스러움을 표현하는 방법에서의 차이점이 있다면? 차이점이 아주 많고요. 네.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거 질문이 어려우니까 너무 너무 어려워.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요. 에티튜드 같은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랬거든요. 이게 평상시에 매니큐어를 안 발라보다가 이게 매니큐어를 바르니까 태도가 그릇을 잡던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보통 이게 소박하게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잡게 되고 약간 틱틱틱 소리 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신여성 배우님들에게 평소 나도 모르게 해버린 여성스러운 말투나 행동이 있었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어머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많이 쓰죠. 진짜 예. 무슨 얘기만 해도 어머라는 말을 쓰고 또 행동이나 제스처 같은 것도 되게 막 이렇게 막 우리 문성일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다들 엄마 아빠보다는 어머를 쓰는 게 제일 일괄적으로 다들 공통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연이 끝나고 나서 누구 지인을 만나거나 그러면은 저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씩 말투도 그렇고 손짓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좀 나오나 봐요. 습관적으로 저도 모르게. 그래서 되게 얼마 전에도 이제 바로 공연 끝났다 이제 케미나우에서 자주 만나는 이제 그 트와일라이트 이진희 배우라고 있는데 볼 때마다 굉장히 어색해하거든요. 공연 끝나고 이제 마주치면 항상 징그럽다고 멀리 떨어져 있어라고. 그래서 이제 말투나 손짓도 이상하고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렇게 보이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 저도 그거를 바로 못 털어내버렸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말투나 행동, 이제 평소에 나도 모르게 해버린 게 저희는 왁싱을 우리도 모르게 해버렸거든요. 그걸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 하고 친구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친구들에게 충격과 공포가 가득한 그 표정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르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 행동 자체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없어지거든요. 뭔가 굉장히 몸의 일부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자,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연을 하는 동안 분장실 등에서 배우님들끼리 남자 말투를 쓰나요? 아니면 여자 말투로 대화하시나요?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이거를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리타 역과 저기 우리 엘리아노 역이. 네. 우리 엘리아노 역 한번. 네. 네. 일단 의상과 분장을 하면은 말투랑 표정이 달라지고요. 거울을 보면서 여자인 리차 선배님과 저보다 더 예쁜 척을 해요. 특히 누가 가장 그러나요? 샬롯이요. 김대건 배우 말씀하시니까 저 말고요. 김대건 배우. 그럼 박준호 배우도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지금 잘 없는 사람 뒷담화하는 거 아닌데요. 네. 이 옷을 이렇게 입으니까 뒷담화를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까? 우리 리타 역 맡은 우리 한세라 배우님은? 분장 시간이 일단 저희 여자 배우들보다 더 길어요. 저희는 한 뭐 20분 이렇게 할 거를 그렇게 무슨 반짝이를 자꾸 뿌려달라고. 여자들 이렇게 반짝이 사용 안 한다 그랬더니 우리 지금 안 계신 테리 오빠가 촌스러워서 그런다고. 괜히 화려하면 그게 더 예뻐 보이니까 그렇게 누가 저색하면 나도 저색해달라고 요구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여자 목욕탕을 약간 보는 듯하게 자기 왜 속옷을 없어졌는데 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내 브레이저 못 봤냐고. 저희 여자들이 정말 피곤합니다. 정말 잘해주세요. 커피라도 한 잔 사주세요 좀. 네, 어떻게 뭐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전체 질문 끝났고요. 이제 개인 질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성종환 연출님께 질문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종환 연출님이 원래는 배우신 거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성종환 연출님께서 만약 배우로 참여한다면 해보고 싶은 역할과 그 이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다 이 작품의 매력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각 배역들 모든 내역들이 매력적이라는 점인데요. 만약에 제가 한다면 발렌티나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 기존의 다른 작품의 어떤 주인공들이 갖지 못한 새로움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대본을 받아들고 느꼈을 때 굉장히 이게 읽었으니까 독자죠. 그때 당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를 여느 주인공과 다르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편협하고 굉장히 이중적인 어떤 그런 모습의 새로운 유형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게 됐고 이게 진짜 인간으로서 태어난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 아닌가. 작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드라마의 전통을 따르자면 어떤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고 어떤 도덕적인 어떤 선한 선택을 하고 끝나야 뭔가 해소감이 있을 텐데 이 인물은 그렇지 않고 끝나고도 읽고 나서도 뭔가 나를 반추하게 하고 일상생활에까지 어떤 고민을 던져주는 인물이라 궁금해요. 그리고 굉장히 정체성도 흐릿하고 여러 가지 면이 과연 저도 이제 모니터를 하면서 보지만 어떤 것들을 느끼면서 저 대사를 하고 저 움직임을 갖는가가 저는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 몇 가지 다양성을 정해주지만 실제로 그 느낌은 어떨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캐릭터만 고른다면 발렌티나 고를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연출님이 좀 약간 여성성이 있으신 분이긴 한데 연습 초반에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더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도 같이 여성화가 돼가면서 굉장히 겸손해지고 자세도 굉장히 예뻐지고 말투도 고와지고 그쵸? 그렇게 웃었어요. 저희도 똑같이 이렇게 웃었어요. 연출님을 바라보면서. 근데 연출님께서는 발렌티나 역할을 개인적으로 해보시고 싶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대훈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관통하는 목적이겠네요. 약간. 발렌티나에게 리타는 어떤 존재인가요? 조지는 리타를 사랑한 건가요? 발렌티나가 조지와 리타를 연결시켜준 인물인 듯이 보이는데요. 중매한 것처럼. 발렌티나의 필요에 의해 결혼한 건 아닌가요? 조지와 발렌티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조지와 발렌티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갖고 계세요? 발렌티나에게 리타는 일단은 저는 이정표 같은 존재고 사실 제가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었을 때 계속 밀어내는 서브텍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잘 비춰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제가 오롯이 조지로서 서려고 볼 수 있었던 건 리타이기 때문에 리타는 제 알람 혹은 이정표 알람이요? 그쵸. 이게 이탈되면 울리는 그런 우리가 잘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알람 말고 이정표 같은 존재고요. 조지는 리타를 사랑한 건가요? 네, 사랑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고 그런데 마지막에 그 사랑이 아니었던 것을 나중에 깨닫고 굉장히 미안하고 슬프고 그런 감정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발렌티나가 조지와 리타를 발렌티나가 조지와 리타를 연결시켜준 인물인 듯 보이는데요. 글쎄요.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결시켜줬다. 연결이기보다는 옆에서 조언해주진 않았어요. 그렇게. 정말 솔직히 제가 이제 연기를 하지만 아직도 계속 감정을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정말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워지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움츠려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렌티나의 필요에 의해 결혼한 건 아닌가요? 이것도 위의 질문하고 비슷한데 처음에는 제가 필요에 의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 정말 그냥 그때 조지로서 사랑한다고 믿고 결혼을 신청했고 결혼을 하자고 했고 결혼을 했고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아까 연출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텍스트를 막 보면서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그래 되게 슬프고 아쉽고 힘든 사람이라는 거 알지만 이기적인 면이 있다. 누군가의 어디에서 서서 봤을 때는 이기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엔 어쩌면은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이정표로서. 그리고 조지와 발렌티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충분한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작품 자체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 무겁다기보다는 좀 약간 생소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많이 분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배우들도 연습을 하면서 우리 연출님과 같이 모두가 똑같은 목적으로 관통하는 목적을 공유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던 걸 조정을 많이 하고 조율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공연이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공연이 올라가고 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뭐 SNS 상이라든지 어디에서 이런 거 뭐지? 이 부분은 뭐지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괜한 사족을 붙였나요 제가? 그런 건 아니죠? 네, 인상 쓰지 마시고. 자,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타의 한세라님께. 이거 늘 궁금해하더라고요. 저 공연 보러 온 지인들도. 그 마지막에 조지에게 말을 하고 난 후 결국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게 뭐야 하고 나서 많이 답답하시죠? 여자분들은 아마 이 공연 보면서 더 저와 같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사이다 결말이 아니라 얼마나 답답하고 고구마 같은. 그래서 저도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리타라는 인물이. 그리고 저라면 떠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작품을 계속 연습하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리타는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답답하세요? 아니 얼굴 지금 그래요. 답답하시죠? 근데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당신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면 나중에 그냥 친구처럼 제 여자친구처럼 옆에 남아서 알람이 되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이야기가 이제 여러 가지 줄기들을 따라갈 수 있는데 뭐 조나단의 성장담 혹은 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여장 남자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될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줄기는 조지와 리타의 러브 스토리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놀라운 깜짝 놀랄만한 러브 스토리가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1장에서 배시가 미국에서 가장 완벽한 부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2장에서 판사님이 에이미가 조지와 리타의 최고의 사랑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메타포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저희 발렌티나와 리타의 단톡방에는 그런 주문을 하긴 했어요. 남아줘 하고 이야기했을 때 올라가 식사 준비할게를. 진짜 그 얘기를 해요? 응.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해요. 다만 이제 디렉터로서 방향성을 준 거는 승낙으로 해달라. 나 남겠다라는 뜻으로 올라가. 나 요리해야 돼. 그래서 발렌티나도 리타의 승낙을 듣고 마음껏 자신의 정체성을 거울을 통해 확인하는 걸로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연출로서의 그림과 방향성이지만 실제로 연기를 하는 배우들은 그 순간의 느낌에 이제 진실을 찾고 충실하다 보니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터치를 많이 안 했어요. 저희가 계속 끝까지 찾아보자 하면서 매일매일 느끼는 대로 해라 라고 이제 열어두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렇게 디렉팅을 줬던 건 사실은 이게 실존 인물이 있거든요. 네, 까사 수잔나라는 그 작가님이 끝에 첨언으로 한 거는 실제로는 같이 계속 살았어요. 그래서 리타가 죽은 이후에야 고향 쿠바로 가서 풀타임 발렌티나로 살았다는 실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객에 도움이 되시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샬롯도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 네. 궁금하지 않으셨나 보구나. 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혜영 배우님께 슬픈 얘기네요. 3시간에 가까운 작품에 등장 시간이 적어서 아쉬워요. 대기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얘 누구야? 얘 누구야? 나랑 샬롯 언니랑 얘기 좀 하자 그래. 저랑 말고 샬롯이랑 얘기 좀 하자 그래. 너무 촌철살인이다. 제가 부탁드려요. 네. 얘기해주세요.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바쁜지. 굉장히 긴 시간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대략 한 2시간 10분 후에 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분장 시간까지 하면 더 하고요. 사실 대기 시간 동안 남성분들의 브레이저와 브레이저를 채워드리고 그 드레스 자켓을 채워드립니다. 네. 엄청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1박 때 잔이랑 이런 거 그릇 다 쓰잖아요. 그거 혜영이랑 저랑 설거지예요. 우리 맨날 신데렐라 그래서 진짜 리타 같은 삶을 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매니큐어도 저희가 칠해줘요. 베스티, 샬롯, 시다발이라니요. 우리 우혜영 배우가 막내이다 보니까 콜타임도 제일 빨라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일찍 와서 준비 제일 먼저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퇴근하는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이 없으면 사실 저희가 안 돼요.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마워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기분 나빠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알았어. 정말 짜증나.
보니 여장을 하고 나서 가장 닮은 가족은 주변 반응은 어떤가요? 다른 분들은 뭐 참, 얘는 나랑 다시 얘기하면 안 되나? 연락처를 알려주면 될 것 같은데 번호를 좀 차 한잔 마시면서 여장을 하고 가장 닮은 가족은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공연을 보러 첫 공대 공연을 보러 왔는데 세상에 평생을 술 먹었을 때만 그랬던 양반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 내 볼에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죠. 왜냐면 우리 집에는 남자만 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딸 역할을 조금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엄마가 보더니 내가 평생을 본 적이 없는 표정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나를 이렇게 완전 뽀뽀를 쭉 해주더니 여기 또 자기 립스틱 묻었다고 내 분장을 다 지우고 가버렸어 손으로. 되게 묘한 기분을 느꼈거든요. 우리 이모도 얼마 전에 보고 갔는데 그 주변 분들이 내가 이모도 닮았다고. 이렇게 내 질문이 넘어가 버렸네요. 네, 고맙습니다. 작품 얘기는 안 하고 오케이 좋아. 자 많이 기다리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유일. 자 유일 너는 귀엽다. 유일 조나단은 등장은 안경을 쓰고 나오지만 돌아갈 땐 안경을 안 쓰고 나가요. 안경은 어디 갔는지. 특별히 다시 안 쓰고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안경 없이 운전은 잘해서 돌아가요. 안경에 관심이, 야, 안경 쪽에 일하시는 분이야. 병 안과라든지 이런 쪽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랑 또 거의 비슷한 맥락이네. 네. 질문은. 네. 그렇죠. 안경 걱정을 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엄청난 사실이 있어요. 안경을 끼고서 등장을 하는데 조나단으로서 안경을 끼는 건 학구파적인 이미지와 어떤 그래도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어떤 그런 전형적인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지적 힘을 표현하기 위해서 안경을 쓰고 등장했는데 이제 여장을 하면서 안경을 벗잖아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이제 조나단은 렌즈를 착용합니다. 1947년도에 실제로 소프트 렌즈 착용을 하기 시작했고 외국에서는 그리고 60년대 정도 되면 이제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여장을 했을 때 이미 렌즈를 껴서 눈은 잘 보이는 상태로 돼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을 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맞으면서 그러면 렌즈가 편하다라는 걸 네. 여장을 할 때 알았던 건가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조지랜다. 조나단이 여장을 하면서 렌즈를 껴본 거야. 네. 렌즈가 새로운 세상인 거지. 그래서 안경이 필요 없어서 그냥 간 거라고. 렌즈가 비싸기 때문에 어떤 그런 조나단일 때 그냥 함부로 계속 렌즈를 끼고 다닐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정말 소중한 날, 정말 잘 보이고 싶은 날, 중요한 소중한 거구나. 네네. 저도 이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같이 고민하면서 왜 안경을 안 끼고 집에 가냐 했더니 밤새 고민을 하느라 렌즈도 안 빼고 뜬 눈으로 밤을 새고 그냥 갔대요. 아무것도 괜찮대요. 자기는 다 이 디테일을 만들어놨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배우들은 다 말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어요. 타당성을 갖고 연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운전은 잘해서 돌아갔대요? 운전도 네 물론 잘했지만 너무 충격이 너무 심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기분이 드는지도 몰랐어요. 운전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안 했을 거고. 60년대 살던 사람들. 알겠습니다. 보통 질문 하나씩만 하려고 하는데 이 질문은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서 유일 배우께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조나단이 미란다의 것, 드레스나 가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두고 가는데, 그죠? 이따 버리고 가잖아요. 슈발리의 내용을 떠나는데 미란다라는 존재를 버린다는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후 그에게 미란다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네요. 조나단으로서 처음에 슈발리에 대용에 올 때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하고 슈발리에 대용에 오게 된 거고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문 앞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일단 다시 돌아갈까? 3시간 걸려서 온 슈발리에 대용을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다가 용기를 내서 이제 슈발리에 대용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자기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자기를 찾고 싶어서 이곳에 왔는데 너무나도 큰 상처로 인해서 슈발리에 대형을 떠나게 되면서 조나단이라는 인물 아무래도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시 미란다를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그만큼 충격과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를 찾으려고는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미란다로 돌아가는 건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아마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유열 배우님 대답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은 우리 저 팀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신 장영철 배우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자신을 감추지 않고 조나단에게 키스를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이유는 뭔가요? 결심의 순간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배우로서. 네. 배우로서 아니면 에이미로서. 첫 번째 질문은 이 작품을 보시면은 그 샬롯, 지금 오늘 저희 사회 보는 저 독사 같은 샬롯이 다 얘기하잖아요. 다 얘기해요. 당신의 정체를 다 알고 있고, 그 당시에 60년대에 그 말하자면은 호모 게이가 굉장히 이렇게 선대시되고 있던 시절이라서, 특히 그 지역의 판사로서 나이도 제일 많은 판사가 게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는 것은 아마 그 사람은 이제 끝난 거다. 그러니까 명예퇴직이 안 되고 아마 불명예퇴직을 할 것이고 연금도 못 받을 것이고 아마 그 지역에서 살 수도 없을 것 같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샬롯의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억울한 것도 많고요. 그 멜린다라고 하는 그 청년과 그냥 키스 한 번 했을 뿐이고, 왠지 당신이 보면서 내가 심장이 떨려 뭐 이 정도. 그때 그걸 참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걸 못 참았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단 한 번에 입맞춤이. 저는 이제 그 대사를 그대로 이해해서 더 이상 이걸 숨긴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왜 끝까지 감추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저 의견은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감출 수가 없었는데 왜 그러면 그 자기를 존중하고 믿어주는 이 친구들, 발렌티나, 너무나 사랑스러운 글로리아, 메시까지, 이 사람들에게 사실 배신감을 줄 수밖에 없는 그 행동을 왜 했을까? 그거는 오늘 공연하면서 또 고민이 됐고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그 심정은 이 배우로서가 아니고 그 인물로서는 아마 그게 본인의 자존심일 것 같아요. 자존심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때 귓등으로 들리는 소리가 있거든. 그렇게 믿었던 발렌티나한테 저 에이미가 사실은 좀 그래요 라든지, 저 샬롯이 결국은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뭐 잡은 거지. 글로리아가 막 화내잖아요. 그 얘기를 귓등으로 듣고 나서는 사실 뭐 내 이름은 잘 안 나오지만 그 판사로서의 생명은 끝난 거고, 아마 작가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작가에 의하면 이 소수자의 자존심, 거기서 비굴하게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그냥 자기를 다 드러내서 커밍아웃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되고, 그리고 이런 고민은 들어요. 그러면 이 젊은 미란다를 그 순간에 욕정의 대상으로 생각했느냐? 근데 그거는 그런 질문이 오긴 왔는데 저는 아니라고, 착하게 살고 싶어서, 갑자기 저 남자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이렇게 해석이 안 되고 그냥 나랑 춤춰요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그리고 또 순진하게 자기 엄마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줬다고 하고, 그래서 아마 정말 인간적인 인간으로서 고마움의 키스일 수도 있고, 그냥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벗어내는 그런 키스인 것 같은 생각으로 연기하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역시 멋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정재현 배우는 물을 한 번 다 드셨네요. 이거 혹시 물 리필 되나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네, 침 모아서 삼키세요. 네가 다 먹었으니까요. 네, 문성일 배우님께 한번 질문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층에 올라갔을 때 테리와 무슨 얘기 나누세요? 일단 그 2층에 올라갔을 때 사실은 이 아래층의 공간과 좀 다른 분리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바로 앞전 저희가 1막과 2막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발렌티나가 그랬던 사실을 어느 정도 이 공개들을 다 느꼈고 이 모든 멤버들이 그래서 배씨가 발렌티나한테 물어봤듯이 글로리아로 혼내주고 왔냐라는 듯이 또 반대로 저의 공간에서는 이제 테리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실제로도 공연 때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하기도 하고 사실은 저는 그 2층에서 어쨌든 저희가 조명으로 저희가 보이기 때문에 오프닝 때 있어서 저는 좀 그 테리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냥 웃어 넘겨버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로 그냥 딱 커팅을 시켜버리는데 일단 저의 입장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런 방어적인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글로리아를 하면서도 굉장히 봤을 때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굉장히 이중적인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데 글로리아도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젊고 진취적이고 뭔가 그런 여성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방어적이고 그런 것들이 그 이면들이 이렇게 보여주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굉장히 뭔가를 잃을 것 같은 굉장히 자기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지키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방어적인 태도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얘는 내가 볼 때 따지는 건데 본인이 예. 네, 문성일 배우님한테요. 네, 말씀하세요. 네, 고마워요. 살며시 물어볼게요, 그럼. 물어봐요. 글로리아, 네? 본인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요? 농담이고 예쁘다는 생각보다 진짜 저도 형이랑 똑같았어요. 형이라니요? 언니랑 똑같았어요. 제가 우리 엄마랑 이렇게 닮았을 줄이야. 정말로 어머니가 젊었을 때 사실 이 머리랑 똑같은 머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똑같더라고요. 안녕히 가세요. 어쩔 수가 없잖아. 안녕, 다음에 만나요. 그리고 요목조목 여자들의 분장술이라는 거 이건 화장이 아니라 분장술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사람이 180도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왜 라인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지 왜 속눈썹을 왜 붙이는지 쉐딩을 요즘에 왜 컨투어링 메이크업이 왜 유행하는지 네 공부를 해야 그 정도는 해야지. 입술도 한 컬러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굉장히 더 바른다는 거 도톰해 보이려고 위에 한 번 더 얹는다는 거고 아무튼 이게 굉장한 여자들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 결론은 그런 쪽으로 빼는 건가? 해피엔딩으로 가자. 어쨌든 더 아름다워지시길 바라요. 그렇지. 많은 공부하시고. 근데 내가 보기에 여기 지금 남자 배우들은 눈이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라인을 칠했는지 오늘 눈썹을 어떻게 줬는지 색깔을 어쨌는지 아니면 너 화장 떴다 이런 것까지 너무 피곤해요. 못 만나겠어요. 여기 못 만날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못 만나게 만드신 거야. 네, 불리한 것 같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우리 정재현 배우님. 네. 배역 때문에 살을 찌우신 건가요? 그런 질문은 없는 건 알고 있어요. 정말 짓궂다. 구질구질하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특수 분장한 거예요. 특수 나중에 제목 안 까보셨잖아요. 그러면 치아도 이 배역 때문에 치아를 빼신 건가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정말. 네, 농담이고요. 자, 이 막 중 리타에게 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리타가 조지는 내가 없으면 길을 잃을 거야 라고 말해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대답으로 베시는 조지는 사라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한 건가요? 조지나 발렌티나에게서 어떤 말을 들은 건가요? 따지는 줄 알고 되게 놀랐어요. 그런 느낌으로 뉘앙스로 써주세요. 아 진짜 뭔가 말을 들은 게 아니라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 보고 느낀 생각들을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저 죄송한데 손가락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안 올라가면 이 검지랑 엄지에 힘이 안 들어가. 진짜. 쿵푸 팬더의 그거 같아요. 띵. 그만하시죠. 어디까지 했죠? 모르죠. 오랜 세월. 오랜 세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베시가 느껴서 얘기한 거는 사라져 버린다는 뜻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조지가 없어져 버리고 발렌티노로서만 지낼 것 같다. 네가 사라져 버리고 네가 리타가 없어져 버린. 근데 리타랑 내가 되게 친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랑? 네. 맞아요. 어쨌든 그런 점을 얘기해 줬어요. 저는. 그렇다고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립니다. 배씨는 배가 많이 나와서 배씨인가요? 네. 지옥으로 돌아가요. 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늦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많이 기다려주실지 솔직히 상상도 못했거든요. 관객과의 대화를 했는데 관객이 없이 우리끼리만 대화를 하면 어떡하나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많이 와주셔서 여러분들께 뭐 많은 큰 선물은 드릴 수가 없고 오늘 제일 멀리서 오신 분께 전 배우께 사인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 여기서 제일 멀리서 왔어요 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시겠어요? 의정부 받고 화성. 네? 화성이요. 경기도 화성. 경기도 화성. 오케이? 이거는 부산이나 제주도 안 나면 없다. 경상북도 구미 아니 본정 말고 지금 사는 곳 진짜? 자 경상북도 구미 나왔습니다. 어디 또 없나요? 하나 둘 셋 하면 끝. 하나 둘 셋 박수!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늘 항상 사랑해주시고 관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봐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연 끝나는 그날까지 9월 11일까지 하니까요. 계속해서 오늘 또 해결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의문 생기시면 또 계속해서 또 많은 거 보시면 많은 거 느낄 수 있으니까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해서 관객과에 대하니까 또 공연은 계속되니까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